대학은 대체 뭘까요? 지금 대학에 다니고 계시거나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듣는 그 수많은 수업들, 그 교육의 설계도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숨겨진 DNA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내 전공이랑은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보이는 그 수많은 필수 교양 과목들. 이걸 꼭 들어야 되나? 차라리 이 시간에 전공 공부를 더 하거나 다른 스펙을 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근데 이 고민이요, 사실은 아주 오래된 질문의 현대판 버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와, 무려 2400년 전이에요. 인류 최초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입구에 바로 이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여기서 기하학은 단순히 도형 공부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 그 자체를 상징했던 거죠. 이처럼 대체 뭘 배워야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정말 오래전부터 인류의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양교육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최초 설계도는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의 실마리를 차르려면 그 원형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양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잖아요. 이 개념은 사실 하루아침에 짠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DNA 이중나선처럼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역사적인 흐름이 수천 년에 걸쳐서 얽히고 설키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교양 교육은 고대 그리스의 자유학계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교과, 인문교과, 일반교과 그리고 중액교과라는 네 개의 가닥으로 발전하고 또 서로 융합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게 된 거죠. 정말 흥미로운 여정 아닌가요? 그럼 이제부터 이 네 가닥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떠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양교육의 DNA를 이루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각각의 가닥이 어떤 이상을 품고 있었는지 이해하고 나면 지금 우리 교육의 모습이 왜 이런지 훨씬 더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가닥은 바로 자유교과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지와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를 탐구하는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신의 자유를 얻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고 봤던 거죠. 두 번째는 인문교과인데요. 자유교과가 진리 탐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인문교과는 사람됨에 집중합니다. 로마의 후마니타스나 독일의 빌둥 같은 개념처럼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갈고 닦고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 이걸 이상으로 삼은 거죠. 세 번째 가닥은 일반 교과입니다. 이건 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지식의 토대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에서 이 개념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중핵교과입니다. 전공이 너무 잘게 쪼개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파편화된 지식만 배우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공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 라든지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모든 학생이 다 같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필수적인 교육 경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네 가닥이 정말 이상적으로 멋지게 결합될 때 진정한 교양 교육이 탄생하는 겁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즉 진리 지향성, 인격을 성장시키고 인격 지향성,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기반을 제공하고 보편 지향성, 그리고 시대의 핵심 질문에 답하는 핵심 지향성을 갖춘 교육. 이게 바로 교양 교육의 원형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 셈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른 경우가 참 많죠. 왜 우리의 교양 교육은 원래의 그 멋진 목표를 잃고 표류하게 된 걸까요? 이제부터 그 교육이 왜곡되는 네 가지 주요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곡은 실용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 다음을 고민해야 할 교양 수업이 어느새 이력서 한 줄을 위한 혹은 토익 점수 올리기 위한 도구로 바뀌어버리는 현실, 이게 바로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가장 흔한 왜곡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화에 의한 왜곡입니다. 경영학 원론이나 법학 인문 같은 과목이 교양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열리지만 사실상 특정 학과 학생들을 위한 전공 기초 과목으로 운영되는 경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되면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교양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마는 거죠. 세 번째는 편의성 추구에 따른 왜곡입니다. 학생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좋은 학점을 받고 싶고 하고, 또 대학은 이런 수요에 맞춰서 학문적인 깊이는 얕지만 인기는 많은 소위 학점 따기 쉬운 과목들을 만들어내죠. 결국 학문의 엄격함은 사라지고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문제를 가능하게 하는 총체적인 무책임성입니다. 대학 본부는 교양 교육을 약간 부차적인 걸로 여기고 투자를 소홀히 하고요. 정부 역시 뚜렷한 비전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인이 없는 공유지가 황폐해지는 것처럼 교양 교육도 그렇게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만 쭉 진단해 봤는데요.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진짜 좋은 교양 수업을 딱 골라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5가지 건강 진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들었던 수업 중에 정말 좋았던 교양 과목, 그리고 정말 별로였던 교양 과목.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대체 뭘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 바로 공개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교양 수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5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교육적인가, 즉 지식을 그냥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가. 둘째, 목적성이 있는가,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걸 돕는가. 셋째, 문명적인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나를 연결시켜주는가. 넷째, 학술적인가, 대학 수준의 깊이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편적인가, 특정 전공생들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수업인가. 이 기준들을 통과해야 진짜 교양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오래된 교육의 DNA 이야기가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어느 때보다 교양 교육의 본질을 되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AI는 우리보다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처리합니다. 단순 지식의 양으로는 이제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능력은 뭘까요? 바로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서로 다른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한마디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500년 전 플라톤의 시대부터 교양 교육이 지켜온 바로 그 핵심 가치인 거죠.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플라톤이 합리적인 사고의 상징으로 기하학을 내세웠다면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가 미래의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새로운 기하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본 교양 교육의 진짜 DNA 속에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